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형배 이분이 헌법재판관이죠? 네. 네네. 지난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가 언론의 쓴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대학교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의 쓴소리는 정부의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언론의 쓴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특히 또 언론은 가감 없이 그것이 조금만 사실이다 하더라도 가감 없이 전해라. 라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그 북침론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서 네.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을 밝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왜 언론의 쓴소리를 안 들었다고 보세요? 우리 탱크, 마포 탱크의 아니 의견은. 언론 쓴소리 이전에요. 네. 당 내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네. 보니까 네. 다 딸랑이들만 있었고 그걸 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간신배들만 있었지 무슨 대통령 보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요즘 신문 보도 중앙일보에 요즘 나오던데 보니까 뭐 경로하면 그냥 쌍 욕을 해대고 이랬다고 그런 얘기들이 맞아요.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들려요.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꼼짝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수친구들은 있었지만 뭐야 아님 각하 뭐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쓴소리를 했느냐에 앞서서 측근들조차도 쓴소리를 했느냐. 그리고 해도 그걸 들었느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인과관계가 또 궁금한 게 쓴소리를 해도 안 듣기 때문에 안 한 거냐. 아니면 쓴소리를 한 사람도 없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네.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디에 계셨던? 용산에 계셨던 용산에 분들 있던 사람? 얘기를 네. 들어보면 네네. 부속실이 없는 대신에 모든 그 있던 분들이 네. 사소한 얘기로 대통령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부분까지도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듣고 보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 그 다음날 뜻도 모르게 가면은 야, 너 자립해 집에 가. 어머. 이런 경우가 있는 맞아요.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서로 간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부분에 이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네. 했을 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아주 인간으로서 듣기 힘든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해서 두 번 다시 그 내용을 보고는 아무도 직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전달하는 거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그런 행동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몇 와. 명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족이 있는지를 자기들끼리도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오. 함부로 말하기가 겁이 났답니다. 그 무슨 안에서. 예. 북한도 아니고 네. 북한도 아니고. 그렇게 서로 했고 감시해. 그다음 대통령에게는 야. 이런 잘못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아. 때 뭐 집어 던지는 건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듣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서 두 번 다시 우리 직언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돌았답니다. 야. 자, 그럼 이 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것은 네. 우리 기억을 뭐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늘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언론 소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야, 저런 소리는 하나 좀 들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언론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윤석열한테 직언을 했을 건데 그 직언 내용 중에 혹시 기억 남으신 거 있습니까? 저 없어요? 기억을 못하겠어요. 잘 안. 그렇다 그러면 네. 우리 당에서는 네. 직언을 했는 사람 중에 뭐 좀 혹시 그 직언은 참 잘했다. 안 그러면 그 직언은 내가 좀 기억이 남는다. 이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저는 당 생활한 지가 1년 좀 넘어가지고 그치. 예, 그 이전의 아. 과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당의 선거를 앞두고 놀랬던 것이 네. 김경률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하고 네. 그 뒤로 경로해서 이제 뭐 당대표를 그만두라고 음. 네. 비상대책에 그냥 그만두라고 네. 했잖아요. 비대위원장 내려놓으라고. 예. 네. 나는 진짜 황당했어요. 내가 20살 때부터
학생운동을 비롯한 이 정치권에 관계한 편인데 그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해서 막말을 했어. 야, 뭐 한동훈이 그만두라고 그래. 라고 하면은 비서실장이 네. 하루 좀 있다가 그렇죠. 화 좀 풀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해야 맞지. 예, 회사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허락했다고 쪼르니 가가지고 너 그만두라고 했어. 이런 것이 실행이 되고 신문에 보도되는 현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청와대에서 저런 얘기들이 음, 막 나오고 저런 식으로 운영하나? 난 놀랬어요. 그치. 네. 그것도 그, 포인트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기억에 남는 자, 게, 예, 네. 얘기해요. 기억 김건희, 남는 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뭐 목소리가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라던가 이렇게 음,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나왔던 말이 뭐 진심으로 사과다 이런 게 아니라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음. 거기서 좀 네. 뜨악했던 것 같아요. 자, 음. 질문을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잡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에 쓴소리 했는 거에 대해 기억이 납니까? 언론에서 질문 중에 주간조선에서 안 그러면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에서 윤석열한테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그러니까 전달하는 논평이 것이 나갔던 지금 거라던가. 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 가지고는 많이 좀 다뤘던 걸로 그랬죠. 기억이 음, 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네 분이 있을 때도 그 음, 체리 따봉 그 사건 있고 이럴 네. 때도 음,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예.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야, 이거 하나는 아, 참 통쾌했다 이런 건 없고 네, 그렇게 뭐 초괄적으로. 생각나는 거 네. 있으셨어요? 아니, 그 개엄 전에는 뭐 그 중앙, 동아 뭐 이런 데서 저 사설이나 이런 데서 계속 때린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예, 한번 가장 크게 우리들은 어떤 걸 기억하고 있을까 다 네. 잊어버리는데 하나 음. 정도는 또 두 번째 저 우리 당에서는 네. 그럼 윤석열한테 강하게 쓴소리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든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네. 한 명밖에 없지. 그래 없죠. 없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예. 없어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예. 어떤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달됐을까?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그쵸. 얘기했던 게 음, 가장 강하게 전달이 예, 됐고, 예. 그게 가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빡쳤을 것 같아요. 예. 맞아. 예. 자, 이런 편 그렇죠. 죄송하지만. 예. 가장 크죠.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최상병 문제. 지금 두 개 특검이지 않습니까? 음, 그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을 때 두 개를 받아들였으면 그럼요. 지금 내란 특검이라는 게 있을 수 아, 없잖아요. 지금 그럼 특검 다 맞아요. 소멸됐죠. 예, 예. 예, 그리고 저 그 얘기도 한동훈 네, 전 대표 얘기는 늘 지나가 보면 맞습니다. 거의 다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가 보면 네, 그 저 어, 그 얘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기자님한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근데 그 친한계 의원 중에서 한 분, 네, 네, 현직 의원인데 그분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통화를 할 기회가 네, 있었대요. 통화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그 총선 때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총선 때 대통령님 그렇게 하시다가 큰일 나세요. 대통령 그렇게 하시다가 진짜 큰일 나세요. 탄핵까지 당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쌍욕이 전화기 넘어서까지 들렸다. 예, 예. 음. 근데 아시겠지만 총선 때 되게 많은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대파 맞습니다. 사건부터 해서 뭐 네, 런종섭이었나요? 네, 네, 런용섭. 네, 아, 뭐 되게 네, 총선할 많았잖아요. 때 네, 예, 그런 얘기 나왔을 때 했는 말이 있죠. 네. 총선 치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의원이 총선을 뛰고 있었고 음,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 그 음. 총선에서 의석수 많이 뺏기고 나중에 탄핵당하세요. 그 얘기까지 했는데 네, 욕설이 그 얘기는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음, 예, 예. 맞아요. 충분히 그런 뭐 얘기 막 그런 얘기 들었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저도 네, 있었습니다. 들었고, 네. 저도 막 그런 뭐 쌍욕하면서 너 이준석처럼 되고 싶냐? 약간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아, 들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 없애는 거요. 말 없이 출근을 했는데 내 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건 예, 맞구나. 진짜로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는 건 결국에는 음. 그러한 이제 태도나 행태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모욕감을 주고 수치감을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 쓴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영상이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냐면 네. 2013년 10월 21일 날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때 당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그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는데, 그때 이제 기자가 옆에서 막 뭘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비켜, 이렇게 음. 얘기합니다. 음. 그거랑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어스태핑
하다가 안 하셨잖아요. 그랬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입틀막 했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쓴소리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쓴소리도 경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말과는 전혀 네. 다른 모습만 보였잖아요. 아, 예. 입틀막도 자, 입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